미디어와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과 달리 연쇄살인은 살인 중에서 가장 드문 형태입니다. 연쇄살인범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3명 이상의 사람을 각각 따로 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 스릴을 위해 무작위로 여러 사람을 살해한다면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은 당연히 가장 엄한 처벌을 원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형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입니다. 연쇄살인범은 교도소에 들어가면, 특히 아이들을 죽였다면 다른 수감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또한 세계 악명 높은 살인범 중 일부는 수감자들에게 직접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살인범들이 자연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들 중 일부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트 픽턴. 로버트 픽턴의 말로는 더욱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로버트 픽턴은 캐나다의 연쇄살인범으로 돼지농장 살인마 또는 도살자로 불렸습니다.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픽턴은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서 최소 26명의 여성을 살해했고 그중 일부를 자신이 아끼던 돼지들에게 먹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체포된 뒤 농장 수색 결과 살해 주장한 49명 중 33명의 여성 유해나 DNA가 발견됐습니다. 수사관들은 반으로 잘린 두개골과 그 안에 손, 발 등 인체 유해도 발견했습니다. 구금 중에 픽턴은 동료 수감자로 위장한 경찰에게 피해자 수를 딱 50명으로 맞추기 위해 1명을 더 죽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돈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농장에 유인해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이 도착하면 그들을 목 졸라 죽이거나 총으로 쏜 뒤 시신을 매달아 피를 빼고 내장을 꺼냈습니다. 그의 일부 피해자는 파쇄기에 갈린 뒤 돼지 먹이로 쓰였습니다. 그는 일부 피해자들을 다져서 농장에서 만든 소시지에 넣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의 범죄가 드러나자 보건당국은 이웃들에게 오염고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픽턴의 농장에서 돼지고기를 샀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고기에 인간의 유해가 섞여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2007년 픽턴은 6건의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25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에 나머지 20건의 살인 사건이 공식적으로 중지됐습니다. 픽턴이 살해한 여성의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 중 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4년 5월 19일 퀘벡의 포트 카르티에 교도소에서 픽턴이 동료 수감자에게 공격당한 것을 업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감자는 칫솔로 픽턴의 목을 찌르고 부러진 빗자루자루를 코에 넣어 두개골까지 밀었습니다. 픽턴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생명 유지 장치가 꺼진 후 5월 31일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74세였습니다. 데니스 닐슨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이자 시체 성애자로 1978년부터 1983년까지 그가 살았던 북런던의 두 집에서 최소 12명의 젊은 남성을 살해하고 고문했습니다. 닐슨의 첫 번째 살인은 데이비드 갈라찬과의 관계가 끝난 지 18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닐슨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며 더 외로워졌습니다. 1978년 12월 29일 닐슨은 한 젊은 남성을 집에 초대했으나 그가 또 혼자 떠나는 것을 참지 못해 목 졸라 살해하고 머리를 양동이에 넣어 익사시켰습니다. 그는 시신을 씻은 후 다시 침대에 눕혀놓고 다음 날 밤 그 시신과 함께 자며 시신을 능욕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7개월 동안 마룻바닥 밑에 숨겨두었다가 이후 시신을 꺼내 뒷마당에서 썩어가는 유해를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그의 다음 11명의 피해자들에게도 반복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보관한 후 해부하고 유해를 불태우거나 변기해버렸습니다.
그는 런던 머스웰 힐로 이사한 뒤에도 살인을 계속하며 시신 살점이 하수구를 막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닐슨이 하수구를 뚫기 위해 전문가를 불렀을 때 그의 끔찍한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체포된 후 닐슨은 자신의 살인 행각에 대해 즉시 자세하게 진술했으며 15명의 젊은 남성을 살해하고 7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이전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결함으로 인한 책임 능력 저하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물증가 너무 많았고 닐슨이 두개골을 삼는 데 사용한 냄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83년 11월 3일 닐슨은 최소 25년 동안 가석방 자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994년 12월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사실상 닐슨이 절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닐슨은 이 처벌을 받아들였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후 2018년 5월 12일 데니스 닐슨은 이스트 요크셔의 풀서튼 교도소에서 고통 속에 사망했습니다. 그가 사망 이틀 전 감방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웅크린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못하고 대변 위에 누워 있었지만 병원에 가길 거부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쯤 닐슨의 상태가 악화되어 구급차가 호출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그의 복부에 맥박이 뛰는 덩어리가 있음을 발견했고 나중에 이것이 파열된 복부 대동맥류임이 밝혀졌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수술을 받았지만 과다 출혈과 장시간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틀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제프리 다머. 미러키 식인종으로도 알려진 그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17명의 젊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미국의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다머는 피해자들을 게이바, 쇼핑몰, 버스 정류장에서 성관계나 돈을 약속해 유인했습니다. 그는 미러키 아파트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음료에 약을 타서 마시게 하고 의식을 잃으면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는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나중에 그 경험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시신을 선정적인 자세로 놓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머는 자신의 아파트에 있던 드럼통에 산을 부어 일부 시신을 용해시켜 처리했습니다. 다머는 나중에 희생자들을 상대로 일종의 의례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조잡한 로보토미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는 에롤린지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그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염산을 주입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분히 끔찍하지 않았다면 그는 일부 희생자의 살까지 먹었습니다. 다머는 처음 부모님, 이후 할머니와 살면서 살인을 이어갔습니다. 위스콘신주 미러키 노수 25번가 924번지 213호 아파트로 이사 전까지 이미 5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추가로 12명의 희생자가 살해되어 총 17명이 되었습니다. 다머는 1991년 7월 22일 그의 희생자가 될 뻔했던 트레이시 에드워즈가 다머의 아파트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로 탈출해 경찰차를 세우면서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방에서 4개의 인간 머리가, 침실에는 칠해진 것을 포함해 7개의 두개골이 발견됐습니다. 냉장고에는 2개의 인간 심장과 팔근육 일부가 있었습니다. 냉동고에는 온전한 몸통과 가방 안에서 발견된 다른 인간 유해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다른 곳엔 해골 도구와 다른 신체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7갤런짜리 파란 드럼통 안에는 산에 놓고 있는 몸통이 더 있었습니다. 체포된 후 다머는 17건의 살인을 모두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그는 위스콘신 15건, 오하이오 1건, 살인 유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정상인으로 묘사됐습니다. 그는 1994년 11월 28일 살해당합니다. 위스콘신주의 콜럼비아 교정시설에서 형을 복역하던 중 제프리 다머는 다른 2명의 살인범인 크리스토퍼 스카르바와 제시 앤더슨과 함께 일하도록 배정받았습니다. 3사람만 남겨진 뒤 교도관들이 돌아왔을 때 크리스토퍼 스카르바가 금속 막대로 제프리 다머와 제시 앤더슨을 심하게 구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프리 다머는 디바인 세이비어 병원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제프리 다머는 광범위한 두개골 및 안면 골철, 얼굴과 두피의 열상,
혈액 흡인을 동반한 심각한 두부압괴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둔기 폭행이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죄로 수감 중이던 앤더슨도 며칠 후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스카르바는 나중에 신이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다머의 범죄뿐만 아니라 다머가 교도소 음식으로 잘린 팔다리를 만들어 다른 수감자들을 괴롭히는 습관 때문에도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르바는 교도관들이 방치해 살인이 발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합 도널드 하비는 대중의 관심은 덜 받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대량 살인범 중 한 명입니다. 하비는 18세 때부터 오하이오와 켄터키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처음에 동료들은 하비가 근무할 때 사망 환자 수를 농담하며 죽음의 키스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매우 아프거나 고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사고로 입원했다가 예기치 않게 사망한 존 파월을 하비가 살해한 후 부검이 실시되었고 의사는 그의 위장 안에서 청산가리 특유의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하비가 오컬트 의식을 위해 시신의 일부를 훔치다 적발되어 신시내티 제향군인 병원에서 강제로 사임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비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신문을 받기 위해 연행되자마자 하비는 자신이 파월을 죽였다고 자백하며 청산가리로 안락사를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1987년에 더 많은 자백이 이어졌고 하비는 1980년대 다니엘 드레이크 메모리얼 병원에서 21명의 환자를 1970년과 1971년에는 켄터키 런던의 메리마운트 병원에서 13명의 환자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비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청산가리, 쥐약, 석유 증류물, 비소와 같은 물질로 독살했습니다. 그는 이런 독극물을 종종 음료나 갓 구운 파이 같은 음식에 섞어 사용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병원 침대에서 베개로 숨을 맞거나 하비가 산소통을 다시 채워주지 않아 질식사했습니다. 피해자 중 3명은 병원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그가 비소가 들어간 파이를 준 이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룸메이트의 아버지, 세 번째는 지인이었습니다. 하비는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 수보다 더 많은 살인을 자백했으며 실제 희생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살해했다고 했지만 사실 즐거움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987년 하비는 28회의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3월 28일 그는 감방에서 심하게 구타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부상은 치명적이었고 그는 이틀 후 6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분묘 수감자인 제임스 엘리엇은 이후 도널드 하비의 사망과 관련된 가중 살인 및 기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폭행을 계획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편지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 모두가 하비가 법정에서 받아야 했던 처벌을 우리 중 한 사람이 내렸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길 바랍니다. 라고 썼습니다. 에일린 워노스. 에일린 워노스는 미국의 여성 연쇄살인범으로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매춘부로 일하며 7남성을 총으로 살해하고 강도질을 했습니다. 그녀는 1989년 11월 말쯤 살인을 시작해 죽음의 아가씨, 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그들의 소지품과 심지어 자동차까지 훔쳐서 가짜 이름을 사용해 전당포에 맡기곤 했습니다. 우노스는 남자들이 자신을 공격해 정당방위로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중에 그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그녀가 자신을 태워주거나 고속도로에서 도와주려던 남성들을 살해했다고 믿었습니다. 1992년 1월 27일 배심원더는 35세의 우오노스를 1급 살인과 강도죄로 유죄 판결했고 그녀의 정신 상태에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오노스는 6건의 살인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7번째 피해자 피터 심스의 경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우오노스는 그 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희생자였습니다. 2003년 영화 몬스터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다뤄졌고 샤를리즈 테론이 우오노스를 연기해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사형지 100 몇 주 전 사형수로 10년을 보낸 우오노스는 다큐멘터리 감독 닉 브룸필드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으며 그 인터뷰에서 교도소 당국이 자신에게 독을 먹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고마워 이 사회야. 나를 억울하게 몰아가서 였습니다. 2002년 10월 9일 우은호수는 약물 주사형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식사 대신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저는 바위와 함께 항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디펜던스 데이처럼 영화 같은 6월 6일에 빅 마더마더십과 모두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였습니다. 그녀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47분에 사망했으며 1976년 사형제도가 부활한 이후 플로리다에서 처형된 두 번째 여성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화장되어 미시간 한 나무 아래 유해가 뿌려졌습니다. 나탈리 머천트의 카니발은 그녀의 장례식에서 연주됐고 닉 브룸필드 다큐 에일린 연쇄살인범의 삶과 죽음 엔딩 크레딧에도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5 연쇄살인범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곧 또 다른 영상을 통해 이스라엘 키즈, 안드레이 치카틸로, 존 웨인 게이시, 프레드 웨스트, 그리고 페드로 필로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